왜 나는 항상 나쁜 사람들만 만날까요?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문제는 내가 사람을 잘못 고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인상, 말솜씨, 학벌, 재산 같은 포장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과 좋은 척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사과가 속은 썩어 있듯이 사람의 본질은 겉모습 너머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함께할 진정한 벗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바탕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숨겨진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속아 사람을 잘못 판단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착하다고 여기며 성공한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좋은 척하는 사람과 진짜 좋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꿀에 독을 섞어 놓으면 단맛 뒤에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듯이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역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력이 높으면 인격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마음도 넉넉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직업이 좋으면 사람도 괜찮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런 착각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의 기준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회사에 다니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동네에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조건들은 그 사람의 내면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실제로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성공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며 남을 도울 때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삶의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절제와 성찰, 진심과 지혜, 따뜻함과 품격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술 마셔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술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도 말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압니다. 감정의 절제력이 뛰어나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예의 바르다가도 술이 들어가면 욕설을 하고 남의 사생활을 들추고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절제력을 가진 사람은 술자리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되 선을 넘지 않고 농담을 하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두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공자는, 군자는 구구절절한 변명보다는 묵묵한 실천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뭘 어쩌라고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며 개선할 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함께 있으면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누구를 탓할지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친구가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후 반성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라.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라. 진짜 아는 사람일수록 잘 모르겠어. 나도 확실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듯이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면 얄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아는 척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답을 지어내려 하고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억지를 부리거나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몰라서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 진정성이 있어 더욱 신뢰가 갑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조언하고 꾸짖어주는 사람을 귀히 여겨라. 내 기분보다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용기 내어 해줄 수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그 길로 가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콤한 말만 해줍니다. 괜찮아. 내가 맞아. 별일 아니야 라며 귀가 솔깃한 소리만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일시적인 위로는 될지언정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용기 내어 말려줍니다. 내가 실수하려 할 때 경고해줍니다.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돈보다 지혜가 풍부한 사람을 선택하라. 옛 성현들은 재물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일시적인 부보다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돈 많은 친구는 당장의 문제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는 답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풍부한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지혜는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오래도록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 큰 배움이 됩니다. 7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을 놓치지 마라. 자연이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듣기가 말하기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말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내가 말해주는 건데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줍니다.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8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어울려라.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만만 토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 불안해집니다.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없어, 남들은 다 가졌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마음의 평화도 이런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더 얻으려 하거나 남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순수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9번째, 자기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을 믿어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부모나 가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깊은 신뢰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완벽한 신사, 숙녀인 척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들에게는 짜증을 내고 함부로 대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며 자신의 무례함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남에게 잘할 리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반대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를 아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평생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위의 기준 중 몇 가지나 해당되나요? 술자리에서 절제력을 보여주나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부터 하지는 않나요? 실수를 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친구에게는 절제력을 요구하면서 나는 술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감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나 역시도 좋은 척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진심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나요? 좋은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먼저 절제할 줄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겸손하고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지혜를 추구하고 잘 들어주고 만족할 줄 알며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마치 물이 같은 높이를 찾아 흐르듯이 사람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좋지 않은 사람들만 만났다면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합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인간관계도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면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를, 말이 아니라 행동을, 겉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십시오.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학벌이 좋다고, 직업이 괜찮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인다고,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좋지 않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맹자는 사람을 볼 때는 그 눈을 보라고 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돈이 급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셋째,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사람의 됨됨이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윗사람에게만 잘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진짜 인격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를 갖춥니다. 넷째,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절제할 줄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겸손하고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지혜를 추구하고 잘 들어주고 만족할 줄 알며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모여들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기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속이 깊은 사람, 소리 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 위기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이런 보석 같은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와 함께라면 작은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진짜 좋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지금까지의 관계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결국 좋은 인연은 선택의 결과이며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잘 고르기 위해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